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이 장미과 식물들 중에서 이 자두나무하고 열려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두나무라고 하면 자두가 열리게 되는데, 그 자두가 바로 천년 변비약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변비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 건자두의 열매가 변비를 치료하는 최고의 명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려목이라고 하는 것은 자두나무하고 아주 비슷한데, 나무 모양이 마치 빗자루처럼 위로 쭉 치솟거나 아니면 전봇대처럼 쭉 위로 올라가는 그런 아주 특이한 형태의 나무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열려목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종류의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두나무의 꽃이 핀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이 꽃이 피게 되면은 꽃이 참 어마어마하게 핍니다. 여기 보면은 꽃이 나무 전체를 완전히 이렇게 뒤덮어 버리죠. 나무 전체를 뒤덮고 있는 이런 모습이 대단하죠. 요 대단한 4월 달에 꽃이 피는 모습은 정말 장관입니다. 커다란 나무에 이런 꽃이 피게 되는데,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은 꽃의 색깔은 순백색입니다. 이렇게 순백색의 꽃이 피게 되는데, 순백색의 꽃이면서 꽃의 전체적인 꽃의 분위기는 약간 초록색이 돕니다. 약간 초록색이 도는 이유가 여기 꽃자루, 작은 꽃자루죠. 여기 작은 꽃자루하고 꽃받침 통하고 꽃받침 조각하고, 그러니까 꽃받침 통, 꽃받침 조각, 작은 꽃자루, 요것들이 모두 초록색이죠. 그래서 다른 요 비슷한 꽃들이 피는 계절에 자두나무만은 약간 초록색이 돈다. 꽃을 멀리서 보았을 때 약간 초록색이 돈다고 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자두나무인데, 요거하고 비슷하게 생긴 이 살구나무를 보면, 살구나무는 이 꽃받침 통하고 꽃받침 조각이 요 보면 새빨간 진한 흑적색이죠. 빨간색이 많이 들어가고, 꽃봉오리도 붉은색이 빨간색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전체적인 꽃의 분위기는 붉은 빛을 띠게 되는 것이 이게 살구나무입니다. 이게 살구나무이고, 이 조금 전에 보았던 이 자두나무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약간 초록색을 띈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살구나무가 요런 색깔이었는데 반해서 매실나무도 보면, 매실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실나무도 여기 요 부분이 완전히 흑적색이죠. 그래서 거의 검은색이 많이 들어간 빨간색으로 이러한 꽃받침 조각하고 꽃받침 통이 있기 때문에 꽃이 전체적으로 붉은 빛을 띈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자두나무는 초록색을 띈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4월 달에 꽃이 필 때 보면은 이렇게 가지에 잎이 나오면서 동시에 꽃이 피는 거죠. 그래서 잎과 동시에 꽃이 피게 되는데, 이 꽃자루가 조금 전에 봤던 살구나 매실은 이 꽃자루가 거의 없었죠. 여기 보면은 여기 꽃자루가 거의 없는, 요게 지금 살구나무인데 살구나무에 꽃자루가 거의 없고, 그 다음에 매실나무도 보면은 여기에 꽃자루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꽃자루가 거의 없는 것이 요 매실나무이거나 아니면 살구나무인 것이 꽃자루가 없는 데 비해서 자두나무는 꽃자루가 길게 나온다 하는 이런 차이점 때문에 이 자두나무는 멀리서 보더라도 요게 저기 자두나무가 있다 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색깔 때문이죠. 이런 색깔 때문인데, 요 꽃 하나를 보면은 요 꽃 하나는 지름이 15mm에서
22mm 정도 되는데, 이 꽃잎의 색깔은 꽃잎은 5장이 있죠. 이렇게 5장의 꽃잎이 있는데 꽃잎의 색깔은 완전히 순백색, 흰색이죠. 흰색이고 이렇게 5개의 꽃잎은 꽃잎의 폭, 길이와 폭이라고 하는데 이 폭이 좁은 편이죠. 좁은 편이기 때문에 꽃잎과 꽃잎의 사이는 이렇게 벌어진다. 이렇게 벌어진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자두나무입니다. 그래서 자두나무는 꽃잎과 꽃잎 사이가 벌어지면서 이 속에서 하얀색의 수술대가 올라오고 수술대 끝에는 이렇게 노란색의 꽃밥이 달리게 되고 가운데에 꽃쟁반이 있는데 꽃쟁반에 길게 암술대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암술대를 자세히 보면은 암술대에는 이렇게 암술머리가 있고 길게 암술대가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고 그 아래에 씨방이 있고 그 아래에 작은 꽃자루, 요 꽃자루가 요 소화경이라고 하는 요 작은 꽃자루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작은 꽃자루가 있는데 요 작은 꽃자루에도 털이 없고 씨방에도 털이 없고 암술대에도 털이 없다. 그래서 씨방에 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요 세 나무는 구별을 할 수 있는데 자두나무는 씨방에 털이 없습니다. 씨방에 털이 없고 살구나 매실은 요 씨방에 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털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열매를 맺었을 때 보면 열매에도 털이 하나도 없이 반질반질하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요 씨방에 털이 없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꽃받침의 색깔이 초록색이다. 초록색인 것이 자두나무인데 비해서 살구나무나 매실나무는 적자색이라고 하는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자두나무. 자두나무가 꽃이 피었을 때는 나무 전체가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 이렇게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모습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이 자두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열려목을 보면은 열려목은 이렇게 나무가 보면은 마치 전봇대 세우는 것 같죠. 전봇대처럼 쭉 위로 쭉 솟아나면서 가지가 옆으로 퍼지질 못하죠. 가지가 옆으로 퍼지질 못하고 위로 치솟서 고추서게 되는 이러한 형태의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 전체 모양이 마치 빗자루 모양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전봇대 모양을 하게 되는데 꽃이 4월 달에 피는 모습을 보면 꽃이 좀 부실하게 보이죠. 부실하게 보이는 이유가 이 꽃은 이 열려목의 꽃은 꽃잎이 이렇게 똑바로 펴지는 것이 별로 없고 이렇게 항상 보면 쭈글쭈글합니다. 쭈글쭈글하게 주름이 많이 진다. 꽃잎에 주름이 진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름이 많이 지게 되는데 이 꽃잎을 보면은 꽃잎은 이렇게 5장이 있는데 이 꽃 하나의 지름은 20mm에서 22mm 정도 되고 이 꽃잎의 폭이 조금 전에 보았던 자두나무보다가도 꽃잎의 폭이 약간 더 좁은 것 같죠. 좁은 것 같아서 꽃잎과 꽃잎 사이는 아주 많이 벌어진다. 이렇게 많이 벌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꽃잎과 꽃잎 사이가 많이 벌어지게 되고 보통 꽃들을 보면은 보통 이렇게 3개 정도가 모여서 달리는데 적게는 1개에서 2개 내지 3개가 이렇게 한 꽃 요 부분에서 나무 가지에서 한꺼번에 3개가 모여서 달리는 그러한 형태로 피게 되고 요 꽃이 피는 것을 보면은 잎이 나옴과 동시에 꽃이 핀다. 그래서 잎과 꽃은 같은 시기에 핀다. 그렇죠. 그리고 요 암술대를 보면은 요 암술대가 조금 전에 보았던 자두나무하고 같죠. 자두나무처럼 여기 암술머리가 있고 길게 암술대가 있고 암술대 아래에 씨방이 있는데 씨방에도 털이 없고 여기 암술대에도 털이 없고 꽃자루에도 털이 없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열려목. 그러니까
연려목의 꽃은 자두나무하고 거의 비슷한데 약간 꽃잎의 폭이 약간 좁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보면은 요게 자두나무는 꽃잎의 폭이 약간 넓은 편에 속하고 이 연려목은 꽃잎의 폭이 훨씬 더 좁다 하는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꽃을 피우는데 요 꽃받침 조각, 여기 꽃받침 조각이 5개가 있고 여기 꽃받침 통이 있고 여기 작은 꽃자루가 있는데 작은 꽃자루에도 털이 없고 여기 꽃받침 통에도 털이 없고 이 꽃받침 조각 5개의 꽃받침 조각에도 털이 없는데 요 꽃받침 조각에는 톱니를 약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약간의 톱니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술하고 수술은 길이가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암술대가 있는데 암술대의 길이하고 수술대의 길이가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암술과 수술대의 길이가 거의 비슷하다 하는 이러한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연려목의 꽃이 핀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자두나무의 잎의 모습 보겠습니다. 잎을 보면 잎은 어긋나게 달리게 되겠죠. 이 장미과 식물들은 잎이 거의 다 어긋나게 달리는데 이 자두나무도 장미과 식물이기 때문에 잎이 어긋나게 달립니다. 잎이 이렇게 워낙 많이 달려 있어서 지금 잎이 어긋나게 달린다 하는 것을 잘 실감을 못 하는데 여기 요 사진을 보면은 어린 가지가 있고 여기 잎자루가 하나 달려서 여기 잎이 하나 달리고 위에 올라가서 또 잎이 달려서 그래서 잎은 마주 달리지 않고 이렇게 어긋나게 달린다 해서 이러한 잎을 호생한다고 하죠. 대생하지 않고 호생하는 잎을 가지고 있는데 잎은 타원형 길둥근 모양의 타원형 모양의 긴 달걀꼴 이렇게 긴 달걀꼴의 형태 그래서 장난형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잎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잎의 길이가 5cm에서 12cm 정도 제법 크죠. 5cm에서 12cm 정도 되고 이 폭은 2cm에서 4cm 정도 되는 이러한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잎의 요 부분이 잎자루죠. 요 잎자루를 확대를 하면 요런 모습인데 요 잎자루에는 털이 없죠. 털이 없고 여기 지금 까맣게 보이는 요 부분이 지금은 요게 잎이 좀 오래된 잎이라서 그런데 새 잎에는 요게 물이 액체가 이렇게 물방울이 이렇게 맺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물방울이 맺히는 요것이 바로 샘물질, 한자로는 선체라고 하는 샘물질입니다. 요 샘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솟아나는 우물을 보통 샘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 샘, 요 부분에서 액체 물질이 액체가 물이 솟아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질 돌기를 이렇게 잎의 밑부분에 하고 잎자루 부분에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두 개씩의 샘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잎의 표면에는 털이 없고 요거 지금 잎의 뒷면인데 잎의 뒷면에도 털이 거의 없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잎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두나무의 잎의 모습인데 이 자두나무의 턱잎을 보면은 이렇게 어린 가지가 있고 여기 잎자루가 나오고 요 잎자루에 잎이 달리게 되는데 잎이 달리고 여기 갈라지는 가지에서 잎자루가 나오는 요 부분을 우리는 엽액 한자로 엽액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잎겨드랑이 잎이 달리는 겨드랑이다 해서 요거를 잎겨드랑이라고 하는데 요 잎겨드랑이의 양쪽 그러니까 요쪽 부분하고 요 뒤쪽에 요게 한 개하고 그래서 여기 두 개의 턱잎 타겹이라고 하는 턱잎을 가지고 있는데 이 턱잎은 톱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톱니가 있는데 이러한 톱니를 가지고 있는 타겹 턱잎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잎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두나무의 잎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열려목의 잎을 보면은 열려목도 자두나무하고 잎의 모양이 거의 같은데 잎이 어긋나게 달리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긋나게 달려서 마주 달리지 않고 어긋나게 달리고 이 모양은 잎의 모양은 긴 거꿀 달걀꿀, 그러니까 장도란형이라고 하죠. 한자로는 장도란형이라고 하는 긴 거꿀 달걀꿀이거나 길둥근 모양, 타원형 모양의 긴 달걀꿀, 장난형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잎은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5cm에서 10cm 정도 되고 잎의 폭은 2cm에서 4cm 정도 되는데 잎 가장자리는 톱니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 있는 톱니가 많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톱니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둔한 톱니가 끝이 뾰족하지 않고 둔한 톱니죠. 둔한 톱니가 있는데 여기 보면 겹톱니가 있죠. 이렇게 겹톱니가 있기도 하고 이렇게 호톱니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톱니나 겹톱니가 서로 섞여 있는 이러한 톱니가 여기 이쪽에서부터 여기 끝까지 여기를 잎 밑이라고 하고 여기를 잎 끝이라고 하는데 잎 밑에서 잎 끝까지 연결돼서 톱니가 있다. 그리고 요 잎자루에는 보면은 두 개, 여기 지금 두 개의 샘물질 선체가 보이는데 요 샘물질이 두 개 내지 다섯 개의 샘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 샘물질의 색깔이 잎의 색깔인 연두색을 띠고 있는 이러한 작은 샘물질을 두 개 내지 다섯 개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 잎의 표면에는 털이 이렇게 약간 보이는데 잎의 표면의 털은 점차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요 털은 점차 없어지게 되고 뒷면의 털은 있지만은 점차 없어지거나 여기 요 부분 요걸 잎줄 겨드랑이라고 하는데 잎줄 겨드랑이에 약간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중심맥이 있고 중심맥에서 갈라지는 견맥이 이렇게 갈라지는데 중심맥과 견맥이 갈라지는 이 부분을 우리는 한자로는 맥액이라고 하죠. 맥액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잎줄 겨드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잎줄 겨드랑이에 털이 약간 남아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잎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열려목. 그래서 사실 이 잎의 모양으로 열려목이나 이 자두나무나 잎의 모양으로는 사실 거의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고 끓는 물에 라면도 분말수프를 넣어주어야 맛이 좋아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려주어야 제가 힘이 나서 더 좋은 글과 더 좋은 사진을 올리게 됩니다. 별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려주세요. 그러면 정말 제가 잘하는 줄 알고 더 열심히 자료를 모아서 더 좋은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자두나무의 열매 모습 보겠습니다. 열매를 보면 이 열매는 한자로 핵과라고 하죠. 핵과, 굳은시 열매라고 하는데 이 굳은시 열매, 핵과의 대표적인 것이 복숭아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 자두나무의 열매는 복숭아의 열매하고 거의 같다, 구조가 같다, 그런 뜻이죠. 근데 이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움푹 들어간 능선이 홈이 이렇게 파져 있죠.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 것은 복숭아하고도 모양이 똑같습니다. 복숭아하고도 똑같은데 이 열매는 복숭아의 열매처럼 자두 열매는 얇은 열매 껍질이 있고 그리고 얇은 열매 껍질 속에는 달콤한 과즙이 많이 들어있는 과육, 열매살이라고 하는 과육이 들어있고 그 속에는
복숭아 열매처럼 복숭아의 열매 속에 커다란 씨앗이 하나가 들어있는 것처럼 이 자두에도 커다란 씨앗이 딱 하나가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커다란 씨앗이 아주 딱딱한 복숭아의 씨앗처럼 아주 딱딱한 씨앗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열매를 우리는 굳은 씨 열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열매의 껍질, 열매 껍질에 보면 털이 없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기 열매가 꽃이 피었을 때, 꽃대 여기 암술대 아래쪽에 있던 요 씨방에 털이 없었죠. 여기 털이 없었기 때문에 열매가 익었을 때도 보면 열매에는 털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는 지름이 3cm에서 5cm 정도로 좀 큰 편이죠. 자두 열매는 좀 큰 편이고 털이 없으면서 6월 달에서 7월 달에 빨간색으로 익게 된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는 것이 자두나무인데, 이 자두나무는 키를 보면은 키가 한 10m 정도 자라게 되는데,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이 피면서 키가 큰 키나무 교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키가 한 10m 정도 되는데, 요 줄기를 보면은 줄기가 좀 다른 나무들하고 조금 모양이 틀리죠. 이 줄기가 어린 줄기가 아니고 나이가 든 오래된 이 자두나무의 줄기는 보면은 이렇게 우퉁불퉁해집니다. 마치 운동 선수들의 우퉁불퉁한 근육처럼 아주 이 줄기가 우퉁불퉁해진다. 그래서 줄기는 불규칙하게 우퉁불퉁해진다고 하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자두나무는 멀리서 보더라도 이 나무 줄기만 보더라도 저거는 우퉁불퉁한 것이 바로 자두나무구나 하는 것을, 자두나무 종류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런 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가지는 젓갈색을 띠는 이러한 어린 가지가 있고, 어린 가지에는 털이 없다 하는 이런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고 이러한 특이한 줄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자두나무의 열매와 줄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열려목은 원래 열매가 거의 맺지를 않습니다. 열매가 거의 맺지 않아서 열매 보기가 아주 어려운데, 정말 귀한 열매 제가 한번 만났습니다. 귀한 열매를 만났는데, 이 열매는 조금 전에 자두가 빨간색으로 익는 데 반해서 이 열려목은 열매가 노란색으로 익는다 하는 특징이 있고, 열매의 지름이 3cm 정도로, 조금 전에 자두가 5cm 정도, 지름이 5cm 정도로 좀 컸던 데 반해서 이 열려목은 열매 크기가 좀 3cm로 좀 작은 편이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도 마찬가지로 핵과 굳은 씨 열매이기 때문에 복숭아하고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자두나무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얇은 열매 껍질이 있고, 얇은 열매 껍질 속에는 달콤한 즙액이 많이 들어있는 열매살이 있고, 그 열매살 속에는 다시 딱딱한 복숭아의 씨앗처럼 딱딱한 씨앗이 한 개가 들어있다. 근데 그 딱딱한 씨앗이 딱딱하기 때문에 굳은 씨 열매라고 한다. 그렇게 굳은 씨 열매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매를 맺는데, 이 열려목은 열려목의 가장 큰 특징이 이렇게 나무가 가지가 옆으로 벌어지질 않고 전부 위로 치솟는다 하는 특징은 좀 전에도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위로 치솟아 가지고 전체적인 나무의 모양, 수형이 마치 전봇대를 세우는 것 같은데, 이러한 열려목은 키를 보면 키가 10m 정도 자라게 됩니다. 키가 10m 정도 자라게 되는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갈잎이면서 작은 키나무 소교목입니다.
그리고 어린 가지를 보면 어린 가지는 초록색이 약간 들어간 갈색, 그래서 녹갈색이면서 털이 없다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보았던 자두나무하고 같습니다. 이러한 노란색의 열매를 맺는 이러한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는 이 연료목은 열매를 거의 맺지 못한다. 거의 맺지 못한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두나무는 우리나라에 약 1500년 전에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이 자두나무는 자도나무라고도 하고 또 오얏나무라고도 합니다. 열매가 진한 보라색이면서 열매 모양이 복숭아를 닮았기 때문에 자줏빛이 돈다고 하는 자자하고 복숭아를 뜻하는 도자를 써서 자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자두의 순수한 우리말 이름이 바로 오얏이며 한자로는 오얏 이자를 씁니다. 우리나라에는 김씨, 이씨, 박씨가 가장 흔한 성이죠. 그 중에 이 이씨가 바로 나무 목자와 아들 자자를 합해서 오얏 이씨 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자두나무는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심어 기르고 있는 나무입니다. 또 자두나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극동 러시아를 비롯해서 유럽에서도 자라고 있는 나무입니다. 이 자두나무는 양지 바르고 비옥한 땅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두나무는 추위에는 강한 나무이지만 건조한 땅이나 바닷가에서는 잘 자라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자두나무는 옛날부터 과수로 재배하여 오던 나무이며 나무의 세력이 강해서 아무 데서나 잘 자라고 맛도 좋은 열매가 매년 많이 열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자두나무를 심은 지 3년 내지 4년만 지나면 열매를 딸 수 있게 되는 재배하기가 좋은 과일나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 연려목을 보면 이 연려목은 자두나무의 변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충청북도하고 경기도 같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재배하여 기르고 있는 나무입니다. 이 연려목은 자두나무와 유사한 품종이지만은 나무 가지가 기둥처럼 위로 직립하여서 고추서서 위로 올라가면서 하늘을 향하여 직립형으로 자라게 되는 나무 모양을 하게 됩니다. 잎과 꽃의 모양은 거의 자두나무하고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연려목은 꽃만 피고 열매가 거의 달리지 않는 나무입니다. 옛 사람들은 이 연려목이 나비와 벌들이 찾아와 아무리 들락거려도 연려목은 끝내 수종을 거부하여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모양입니다. 차라리 죽음을 택할지언정 정절을 생명보다 소중히 지켜온 여인들처럼 고든 절개를 지키는 나무라는 뜻으로 연려목이라는 이름을 이 나무에 붙여준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자두나무의 용도를 살펴보면 외국에서는 이 자두를 통조림이나 말린 건과로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가공용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많은 자두 과수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가공시설이 없어서 모처럼 좋은 자두를 생산을 하더라도 즉시 소비하지 않으면 썩혀버리는 경우가 많고 또 비가 많이 오는 해에는 판로가 막혀서 처리가 어려운 형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대단히 자두 가수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 자두에는 많은 비타민하고 유기산이 들어있어서
건강에 매우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두는 날것으로 먹기도 하지만 자두잼을 만들어 먹거나 자두술을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이 자두술은 불면증에 뛰어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시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으며 피로 회복에도 좋다고 합니다. 또 이 자두술은 식욕을 증진시키고 피로 회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자두에는 칼로리가 적어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은 열매입니다. 이 자두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이므로 포만감이 빠르고 오래가며 식욕 억제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두는 변비에 좋은 음식이기도 합니다. 자두에는 식이섬유와 펙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이 장의 활동을 원활하도록 도와 숙변을 제거하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말린 자두는 변비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여름 싱싱한 자두나무의 초록색 잎은 보기도 좋을 뿐만 아니라 자두나무의 생잎을 목욕물에 넣고 목욕을 하게 되면 땀띠가 없어지고 또 목이 아프거나 기침이 날 때 열매를 태워서 먹으면 좋은 효염이 있다고도 합니다. 한방에서는 자두나무의 씨앗을 이핵인이라고 하여서 독이 있는 벌레에 물렸을 때에 자두 씨를 껍질째로 찧어서 상처난 곳에 바르면 좋다고 합니다. 또 한방에서 자두나무의 나무 껍질을 이근피라고 하며 충치나 풍치로 인한 통증에는 자두나무의 껍질을 다려서 그 물로 이빨을 닦으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자두나무하고 열려목, 이 두 나무는 둘 다 자두나무 종류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나무는 자두나무 종류이기 때문에 두 나무는 보면은 꽃자루도 초록색, 연한 초록색, 그리고 꽃받침 조각도 연한 초록색, 그리고 꽃받침 통도 연한 초록색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두나무 꽃이 필 무렵에 보면은 살구나무 꽃도 피고 또 매실나무도 꽃이 피게 되는데 그 나무들은 이 꽃받침 조각이나 꽃받침 통이 거의 검붉은색이죠. 거의 검붉은색이고 또 두 나무들은 살구나무나 매실나무는 이 꽃자루가 없지요. 꽃자루가 거의 없는 데 반해서 이 자두나무나 열려목은 꽃자루가 있고 그리고 꽃받침 조각이나 꽃받침 통이 색깔이 살구나 매실은 이 색깔이 검붉은색인데 반해서 이 자두나 열려목은 연한 초록색이라고 하는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나무는 열매가 익을 때 보면은 열매 색깔이 붉은색, 붉은색을 띠면은 자두나무, 이 열려목은 열매가 노랗게 익게 됩니다. 근데 열려목은 사실 열매가 거의 맺지를 못합니다. 열매를 거의 익지를 못하는, 성숙시키지를 못하는 그러한 특징 때문에 이름도 열려목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려목은 거의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은 제가 아주 특이하게도 노란색으로 달리는 열매를 하나 본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나무는 가지를 보면은 두 나무를 쉽게 구별을 할 수 있는데 자두나무는 가지가 다른 나무들처럼 중심줄기에서 옆으로 가지가 퍼지게 되죠. 펼쳐지게 되는데 이 열려목은 가지가 하늘로 위로 치솟아서 마치 전봇대 같은 나무의 모양, 수형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아주 특이한 나무가 바로 열려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도감, 이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저와 함께 여기서 나무도감을 함께 공부한 사람들은 나무에 대하여 조금 더 많이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여서 알게 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만났던 나무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의 나무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